안녕하십니까. 이태선의 중독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겨나는 10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하지요.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또 할 일 없이 한 해가 저무는 것 같아서 저 역시 못내 우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가을이 오면 바빴던 지난 시간을 뒤로 한 채 이제 남은 한 해를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준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12월 말까지 지금부터 쭉 축제와 명절의 즐거움을 만끽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10월을 보내시렵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요즘 한국의 대선 전가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게이트로 인해서 그의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를 보이면서 또다시 한국 사회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한국의 참담한 심리가 전통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우리들의 심각한 알코올 의존성의 심리와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독의 심리를 통해서 밝혀보려 합니다. 오랜 음주자들의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도덕 불감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좌절과 참담함 속에서 빠지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돈에 대한 지나친 탐욕과 집착 아니겠습니까? 아니, 돈 몇백억 원이 보통 사람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또 어떤 자는 무려 1000억을 가지고 미국으로 먹튀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참 아연실색할 일입니다. 최근 불거진 대장동 게이트는 타락한 자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아니,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강도질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참, 그리고 불과 얼마 전, 그러니까 지금 수사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벌써 사람들의 뇌리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 LH 공무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전국 땅 투기 사건들, 참 기가 찬 일이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그런 이웃들, 소시민들의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회만 주어진다면 불법과 탈법이라도 대박을 꿈꾸고 있는 지금의 많은 한국인들의 가치관에 그런 혼란과 타락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심리학에서는 우리들의 잘못된 가치관이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길들여진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성인이 되어서 입에 달고 사는 우리 한국인들의 과도한 음주 행태가 그 다음으로 작동하는 도덕불감증의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주자는 자신의 잦은 음주로 인해서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는 인생 속에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무기력해지는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만들어집니다. 자신은 어쩐지 자신보다 커다란 불공평한 사회구조가 자신의 보편 타당한 삶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무기력함을 바라다 보지 못하고 수치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무의식의 생존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점점 더 비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삶의 보편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탈 행위를 꿈꾸고 또 기회가 되면 과감하게 실행하게 됩니다. 이번 이재명의 측근으로 지목되고 있는 유동규, 그는 삶의 한 모퉁이에서 이재명을 만나는 대박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거대한 업무와 모사를 꾸미고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거액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밤이면 밤마다 밤거리의 황제로 군림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과 금권, 그리고 술, 향락, 타락이 사람들의 목적이 되는 그런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특히 만성 알코올, 음주자들의 그런 가치관이 그렇게 오늘만을 향락을 꿈꾸는 그런 혼란 속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멀다 않고 매일 술독에 빠져 사는 음주자일 경우에 도대체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할 겨를이 없을 겁니다. 일하고 술 먹고 잠자고 깨기가 무섭게 허둥대며 또다시 일 속에 파묻혀야 되고 결국 삶이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꿈꾸며 삶의 쾌락에 빠지고 싶은 도덕적 타락의 순을 밟고 있는 것이죠. 술에서 깨고 나면 또다시 술을 마셔야 되는 반복되는 일상은 사람의 정신세계를 점점 더 피폐하게 만들고 인간으로서의 긍지가 상실되며 삶은 단지 살아남기 위한 욕망의 정글쯤으로 바라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회조차도 아예 없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힘없는 약자들조차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소시민의 서글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지 돈이면 다일 거라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사는 오늘의 한국 사회를 만드는 주범은 바로 오랜 음주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만성 알코올리즘의 음주자들의 심리라고 말한다면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번에 또다시 한국 사회에 탄식과 분노를 가져다준 이재명 기획하에 자행된 이 엄청난 경제범죄의 카르텔은 오늘 한국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도덕 불감증의 대표적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어찌된 영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재명의 지지율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탄탄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민의 도덕 불감증의 심리들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기성 정치인들의 패거리 정치에 대한 심각한 불신감도 한 몫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과도한 음주 남용의 문화와 역기능적인 가족 문화에서 비롯되는 삶의 불만이 그 혼란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가끔 우리는 술에 취해서 3, 4, 5 포장마차에 앉아서 술꾼들의 외치는 소리들을 듣곤 하죠. 아, 그놈이 그놈이야.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들이 어디 있어. 그래도 그놈이 일은 제대로 할 것 같아.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제대로 바라다보지 않으려는 자신만의 고집과 독선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술 마시는 이유를 다른 사람과 잘못된 세상 탓으로 여기면 그만이죠. 사실은 그 술이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술을 마시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역기능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자꾸만 불만족의 삶을 살게 만들면서 그들 역시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그 술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불만족의 심리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는 알코올 의존성의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술이 주는 찰나적 스트레스 해소와 자기 삶의 현실로부터의 유체 이탈의 심리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윤리의식에 대해서 불감증을 낳게 만들며 단지 자신은 이 잘못된 사회구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공식이 대다수 한국 서민들의 의식 안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으며 그 사회에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물질 만능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오늘 이재명과 대장동 같은 비윤리적 행태가 터져나올 때 저잣거리에 끌려나와 도덕적 심판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돌 한 번 던지면 그만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한국 사회가 이번 성남시 대장동의 비리를 둘러싸고 강 건너 나무집 불구경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무관심한 다수의 군중들이나 이 엄청난 칼 안 든 강도들의 경제 범죄에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극성 지지파들이나 모두가 다 도덕 불감증에 쌓여 있는 것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오늘 한국인의 심리를 만들고 있는 것은 정도가 지나친 알코올 의존성의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오늘 한국의 현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좀 얘기가 무거웠지요? 이 아름다운 가을로 접어드는 낙엽이 지고 우수해 졌는 멜랑콜리한 이 계절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